1990년 충남에 살고 있었던 25살의 김여인은 23살이었던 남동생과 굉장히 우애가 깊었습니다. 여느 남매들처럼 자주 싸우긴 했지만 서로 많이 위하고 표현도 많이 하는 그런 사이였어요. 그래서 그런지 이 김여인은 정말 이상하게도 이 남동생에 대한 꿈을 자주 꿨고 그 꿈이 상당 부분 맞아 떨어진 적도 많았습니다. 어느 한날은 이 김여인이 꿈을 꿨는데 남동생이 이어폰을 귀에 꽂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. 그런데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뒤에 차가 오는데도 빵빵 경적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. 뒤에서 비키라고 빵빵 거리는데 못 듣고 그냥 가다가 팡! 차에 부딪히는 그런 꿈을 꾸고 깬 거예요. 굉장히 불쾌한 꿈. 그런데 이 꿈을 꾼 바로 당일날 아니나 다를까 이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. 그런데 웃긴 게 이 교통사고를 당한 게 꿈과 똑같은 겁니다. 똑같이 남동생이 이어폰을 꽂고 길을 걸어가다가 뒤에 경적 소리를 못 듣고 꽝! 소름 끼칠 정도로 김여인의 꿈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보니 남동생 포함 가족들은 이 김여인의 꿈을 무시할 수가 없었는데요.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 남동생은 군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. 사나이답게 씩씩하게 잘 갔다 와. 그런데 남동생이 군대에 간 후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김여인은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. 꿈속에서 이 김여인이 먹을 거를 잔뜩 들고 남동생 부대에 면회를 간 거예요. 아휴, 이놈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뭐야. 통 연락도 안 되고 궁금해 죽겠네. 그렇게 부대 쪽으로 막 걸어가는데 어딘가에서 남동생이 아파요 하면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. 놀래가지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더니 남동생이 부대 옆에 있는 큰 나무 쪽에서 누군가에게 종아리 회초리를 맞고 있는 거예요. 이 모습에 놀란 누나 김여인은 야!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당신 뭐해요? 하면서 때리지 못하게 가서 말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못 가게 말리는 겁니다. 되게 무서운 얼굴로 가지 말라고. 잘못을 했으면 맞아야지. 그러고 꿈에서 깬 겁니다. 남동생이 누군가에게 맞으며 고통스러워 하던 꿈, 말리던 할머니까지 굉장히 찝찝하죠. 깨자마자 든 생각은 혹시 남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?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안이 또 난리가 난 겁니다. 엄마 아빠 둘째 부대에 좀 갔다 올게. 둘째가 사고쳐서 영창에 가 있대. 남동생이 입대한 후 또다시 동생 꿈을 꿨던 김여인. 김여인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고 남동생은 사고를 치고 영창에 들어가게 됐는데요. 놀란 부모님이 남동생 얼굴을 보기 위해 부대로 찾아가도 재판 전까지는 면회 금지로 얼굴도 볼 수 없었고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도 없는 상황. 그저 관계자가 하는 말은 둘째 아드님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.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살인죄를 면하기 힘들 겁니다. 살인죄. 이 말에 어머니는 바로 몸져 누우신 거예요.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살인죄로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이야.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얼마 안 가 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. 와, 진짜 우리 남동생 어떡해. 피해자가 사망해 버렸으니 이 남동생은 유죄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건데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당사자인 남동생도 유죄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죄책감으로 불면증에 걸리는 등 연이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딱 이때 이 김여인은 한 번 더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. 꿈 속에서 또 부대 근처를 이 김여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남동생이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소리 질러 불렀는데 이 남동생이 못 들은 건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. 뭐야 하면서 고개를 딱 돌린 그 순간 이 김여인 눈에 보인 건 여러 사람이 꽃가마를 하나 이고 걸어오는데 이 김여인 앞에 그 꽃가마가 딱 서는 거예요. 슥 그 꽃가마 문이 열리면서 보인 건 전에 꿈에 나왔던 그 할머니.
그런데 이전에 나왔던 것과는 달리 이 할머니가 꽃가마 안에 앉아서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김여인을 쳐다만 보는 겁니다. 그냥 가만히 웃으면서. 그러고 꿈에서 깬 거예요.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남동생은 정말 다행히도 정상 참작돼서 수감됐다가 나오게 되는데요. 이때 가족들이 너무 마음고생을 했다 보니까 이 누나 김여인이 한 소리 한 거예요. 야,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알아? 네가 또 내 꿈에 나타나서 진짜 걱정했단 말이야. 아, 누나 또 내 꿈 꿨어? 이번에는 무슨 꿈이었는데? 생각해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나쁜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. 어떤 할머니가 2번이나 내 꿈에 나타나셨는데 처음에는 되게 무서운 얼굴이었거든? 그런데 이번에는 꽃가마를 타고 가시다가 나를 딱 쳐다보는데 뭔가 무지 편안해 보였어. 빨간 스웨터 아니었으면 그 할머니인지 몰라볼 뻔했다니까?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남동생이 엄청 놀라는 거예요. 누나, 혹시 그 꿈에 나왔다는 그 할머니 이마에 상처 있었어? 이 말에 김여인이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할머니 이마에 상처 있었다. 있었어. 김여인의 꿈속에 나타났던 할머니를 알고 있는 남동생.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? 알고 보니 이 남동생이 군부대 차를 몰고 가는데 주위 산에서 나무를 캐고 돌아오던 할머니 한 분이 길에서 미끄러지시면서 이 남동생이 몰던 차 앞으로 그대로 팍 튀어나오신 거예요. 그러면서 어떻게 핸들을 꺾을 새도 없이 바로 앞으로 툭 튀어나오니까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렇게 할머니를 친 남동생. 이 남동생 딴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. 갑자기 할머니가 튀어나오셔서 어떻게 비켜갈 방법도 없었는데.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셨네. 군부대에서는 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.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유죄를 면하기는 힘들 것 같아. 목격자도 없고 할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딸은 연락도 안 되고 꼼짝없이 이 남동생이 감옥까지 가게 됐던 거예요.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도 그렇고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지고 평생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거 생각하니 정말 죽고 싶었겠죠. 그런데 이 남동생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할머니가 장례식을 치를 형편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군에서 이제 이 할머니의 장례를 치러줬던 거예요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이 할머니의 따님이 모든 소식을 듣고 남동생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와서 선처해달라고 얘기해준 겁니다. 아마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 청년이 처벌받길 원하진 않으실 거예요. 선처를 부탁드립니다. 할머니의 장례식 이후에 군에서 장례식을 치러준 걸 알고 찾아온 딸이 할머니가 평소 지병을 앓고 계셨고 앞이 잘 안 보이셨다고 증언을 해준 거예요. 그리고 곧이어 목격자도 나타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던 남동생은 무죄로 풀려나게 됐던 겁니다. 남동생을 걱정하던 김여인의 꿈에 할머니가 편안한 얼굴로 나타났던 건 군에서 장례도 치러주고 남동생이 막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고 슬퍼하니까 이제 그만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게 아니었을까. 오늘 말씀드린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. 옆에 이분이 실제 누나세요. 이분이 TV에 나와서 하신 인터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 꿈에 나타나셨던 할머니가 동생이 사고를 냈던 분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할머니가 동생을 걱정하던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꿈에 나오셨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라고 얘기하셨어요. 꽃가마를 타고 나타나신 걸 보니 이 할머니 또한 좋은 곳에 가시지 않았을까. 그래서 오늘은 누나의 꿈에 나타난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